방금 보신 것처럼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1% 늘렸습니다. 기존 예산 중에서는 11조 원을 삭감했고요. 국정과제 등을 위해서는 18조 원을 더 추가했는데요. 그만큼 새로 바뀌는 정책이 많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경 기자, 일단 내년 예산의 방점은 누가 보더라도 일자리와 그리고 소득 주도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들이 가장 크게 바뀌었죠? 예, 우선 일자리를 먼저 보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약속한 공무원 숫자는 17만 4천 명을 더 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직과 지방직 각각 15,000명씩에서 총 3만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3,500명, 부사관이 4,000명이 늘어나고 근로감독관, 질병검역, 세관 출입국 관리 등에서 6,800명이 증원됩니다.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 등에 필요한 어린이집 교사 7,000명, 치매안심센터 등의 분야에서 5,000명 등도 있습니다.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할 방침입니다. 민간 분야 고용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그 3명 중에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만 명을 지원할 목표인데요. 그렇게 되면 총 6만 명을 더 고용이 확대되게 됩니다.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일학습 병행제 확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지원 확대 등도 있습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상승분의 80%와 노무관리비 20만 원 등과 합산한 금액을 1년간 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아빠 육아휴직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통일하고 엄마를 위해선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예산이 크게 줄어든 분야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흔히 도로나 항만 아니면 철도 이런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너무 크게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줄어든 폭은 꽤 큰 편입니다. SOC 예산이 올해 22조 1천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7조 7천억 원입니다. 4조 4천억 원, 20%나 줄어든 게 됩니다. 이렇게 SOC 예산이 급격하게 준 것은 맞지만 과거에 과도하게 투입됐던 것을 구조조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의 SOC 예산을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4조에서 26조 원 사이였는데요.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주로 4대강 사업이나 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G20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당 연장 순위는 고속도로가 1위고 국도가 2위입니다. 철도는 6위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축적된 SOC 자산을 고려해서 계속 사업 중에선 2월 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고 신규 사업도 최소화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미 도로도 많고 국도도 많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구조 조정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번에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 항목이 있는 만큼 새롭게 돈이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난하게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희망 키움 통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들이 그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이 통장에 자동으로 적립을 하고요. 정부는 월 30만 원을 다시 또 넣어줍니다. 그러면 평균 40만 원씩 저축하게 되는데요. 3년이 지나면 평균 1,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을 위해선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홍대는 청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유명하죠. 이 홍대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84억 원을 들입니다. 랩 공간, 전시, 공연 공간, 예술 놀이터, 아카이브 공간 등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혼자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30%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되고 폐업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게 돼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